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강짱님께서 오랜만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강짱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강짱님. 예, 반갑습니다. 아유, 여전히 목소리가 상남자시네요. 이게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상태가 좀 더 안 좋아요. 와. 코맹맹이 소리 좀 날 겁니다. 코맹맹인데도 이렇게 두꺼운 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예. 네, 강짱님은 어릴 적에 봤던 만화 중에서 어떤 만화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역시 어릴 때 애니메이션 하면 드래곤볼이죠. 이 꿈에서 한 번씩 에너지파를 안 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만화 중에서 모든 만화가들의 또 로망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당연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로는 돌비님도 처음 듣는 내용일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한 번도 제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매체에서도 일단 본 적이 없던 오, 예. 그런 영적인 존재였고요. 예. 그리고 오늘로써 이제 저는 이런 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좀 이따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말 또 오랜만에 외쳐봅니다. 렛츠가! 일이십니다. 강짱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가 아니고 제 지인이 겪었던 이야기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고요. 정확하게 몇 년도인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팩트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분은 장애인이셨어요. 내성마비 환자분 아시죠? 어떤 분이신지. 네, 그런 내성마비 환자셨고 이제 제가 어떨까를 알게 돼서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제 딱 성인이 되셨을 때 이제 한참 동네가 촌이었던 시기였어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 그 동네가 발전이 하나도 안 된 완전히 그냥 시골 같은 상황에서 그때부터 살아왔던 분이신데 이제 집에서는 부모님 두 분만 계시고 혼자 계셨어요. 형제는 아무도 안 계시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런 내성마비 환자인 지인분을 돌보려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두 분 다 이제 아침 일찍 농사일을 하러 가시거나 밭일을 하러 가시거나 이렇게 두 분 다 나가시고 그리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내성마비 환자분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전동 휠체어나 뭐 이런 시설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장애인분들도 또 밖으로 많이 다니시고 막 하실 텐데 그분은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아무것도 안 돼 있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 두 분 다 이렇게 밖으로 나가시면 그분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집에서만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일과가 무엇이냐 하면 아침에 눈을 뜨면 어머니께서 챙겨주시는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방 안에서 TV만 보는 게 유일한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분께서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부모님께서 쉬시는 날이 있으시면 그때마다 뭐 동네 마실을 간다던가 읍내를 가신다던가 이게 전부였던 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20살 갓 성인이 됐을 때까지도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던 분이신 거죠. 더군다나 몸도 성취하는 분이셨으니까. 그래서 어느 때와 다름없이 늘상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눈 뜨면 밥 먹고 부모님이 나가시고 혼자 TV를 보고 그 TV조차도 몸이 불편하니 채널을 쉽게 돌릴 수 없어서 어머니께서 나가시기 전에 맞춰준 채널을 보는 게 전부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솔직하게. 그래서 그런 일상을 지루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다가 어느 날 TV를 보면서 잠이 드셨대요. 돌비님은 아실지 모르지만 지금 TV 프로그램들은 그 편성표가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하루 일정 편성표가 다 끝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색깔들로 홀로그램이 나오면서 오늘의 방송 뭐 편차는 끝났습니다 뭐 이런 멘트도 나오고 하면서 그런 삐거리는 소리와 함께 나중에 이제 회색으로 노이즈가 막 바뀌고 이런 그렇죠. 화면 조정 TV요. 시간. 그렇죠. 옛날에 그거였어요.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는데 마침 딱 그 화면 조정 그 화면이 나오고 있던 거죠. TV에. 오늘의 방송을 시청해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근데 그런 화면을 뭐 처음 보는 건 아니었대요.
근데 그날은 그 화면이 떠있고 밑에 멘트가 있는데 화면 조정 화면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동그라미 원에 막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 동그라미 원 안에 색깔들이 있는데 거기에 웬 어떤 아이 하나가, 여자아이 하나가 엎드려서 발을 동동 구리고 색칠 공부를 하듯이 막 색을 칠하고 있더래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있으면 파란색 위에 올라와서 파란색을 막 칠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걸 보고 바뀌었네, 그냥 이 생각만 하셨대요. 화면 조정 영상이 바뀌었네, 그냥 이 생각만 하고 채널을 돌릴 수가 없고 주위에 또 부모님이 아직 안 오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 아이가 색칠 공부를 하는 것만 보고 있었대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애가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그리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애가 파란색을 칠하다가 그냥 일어나서 다시 옆으로 가서 노란색을 막 칠하더래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뒤를 이렇게 딱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눈이 마주친 거죠. TV 바깥쪽에 있는 제 지인을 그냥 돌비라고 할게요. 돌비가 TV 브라운관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밖에 있을 거고, 그 아이는 TV 안에 있는데 엎드려서 고개를 뒤로 싹 돌렸는데 돌비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내성마비 환자분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잘 말하기가 좀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돌비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신 거죠. 뭐지? 제가 왜 날 보는 것 같지?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너무 깜짝 놀라듯이 손으로 입을 막더래요. 입을 막더니 후다닥 브라운관 앞쪽까지 오더래요. TV 브라운관을 뚫고 나온 건 아닌데 딱 그 동물원이나 이런 유리창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딱 와서 브라운관에 손을 쥐고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너무 놀란 듯이. 예. 그래서 이 돌비분은 너무 놀래서 뭐지? 얘가 어떻게 나를 인지를 하나, 이 생각을 했는데 앞에 있는 그 아이가 너무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너 내가 보이니? 내가 보이니? 계속 물어보더래요. TV에서. 근데 이분은 내성마비 환자니까 말을 잘 못하시잖아요. 사람이 보통 머리로 생각을 하고 입으로 말을 뱉잖아요. 똑같아요. 내성마비 환자라도 머리에 자기가 말할 거를 생각을 하고 입으로 내뱉는 건데 머리에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생각을 하고 입을 어떻게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앞에 있던 그 TV 안에 있던 그 아이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답변을 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난 네가 보여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자마자 그 TV 안에 있던 그 아이가 정말 내가 보이니? 아 진짜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막 울더래요. 자기를 보고. 이제 돌비 이분은 너무 황당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걸 앞에 있던 아이가 너무 빠르게 캐치를 하고 말을 하니까.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얼어버린 거죠. 얼어버리고 무서운 거죠. 자기 몸이 성치도 않은데 도망도 못 가는데 혹시나. 너무 무서워서 얼어있는데 눈을 감고 뜨니까 아침이더래. 어떻게 보면 꿈이었던 거죠. 그렇게 끝났어요. 그 상황이. 역시나 아침에 어머니께서 깨우시는 소리에 일어나서 어머니가 차려주신 식사를 하고 부모님은 또 나가신 거죠, 밖으로. 그렇게 혼자 또 하염없이 지루한 시간을 보내다가 TV를 보고 있는데 문득 어제 꿈 같은 그 일이 너무 생각이 나더래요. 생각을 해보니 자기가 너무 행복했대요. 왜 행복을 했냐? 하물며 지금 자기를 보살펴주시는 부모님도 자기 말을 쉽게 못 알아듣는데 자기가 힘들게 입을 열어서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이 된 게 그 짧은 시간에 갑자기 생각나면서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 두 마디 대화를 오간 거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편했대요. 자기가 살면서 여지껏. 자기처럼 몸 아픈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보통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눈물이 막 나더래요. 정말 행복하겠다, 너무 좋겠다, 그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 집 문, 현관문을 두드리더래요. 막 거세게 두드리더래요. 그냥 노크가 하는 게 아니라 막 쾅쾅쾅쾅쾅쾅쾅 하면서 막 두드리더래요. 근데 이분은 몸이 불편하니까 굉장히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현관문까지 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소리 지르기도 힘들다 보니까
누구세요 누구세요 말도 하기가 힘드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억지로 힘들게 기어서 현관문까지 갔대요. 한참이 걸려서라도. 근데 자기가 그렇게 현관문까지 가는데도 끝까지 그 쿵쾅거림은 멈추지가 않더래요. 힘들게 일어나서 이제 문을 탁 열었는데 어제 그 TV에서 봤던 그 아이가 그 앞에 서 있더래. 본인은 너무 놀랐지만 그 순간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나보러 왔니라는 이 말이 먼저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나보러 왔니? 물어봤는데 그 아이가 너무 해맑게 응 너 보러 왔어. 너무 보고 싶었어.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집에서 그 친구와 이야기를 했답니다. 정말 일반인 사람처럼 여지껏 자기가 20살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일반인의 대화의 삶을 그날 느꼈대요. 그렇게 느끼면서 이제 힘을 얻는 거죠. 점점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일반 사람들처럼 살 수 있다. 더 이상 부모님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희망을 점점 찾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밖에 나가보고 싶지 않냐고. 근데 당연히 나가고 싶겠죠. 평생을 거의 집에서만 지내는 사람인데. 그래서 너무 나가고 싶다. 내 힘으로 직접 나가고 싶다. 누군가의 도움도 없이 내 혼자 스스로 나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니 알겠다. 그럼 내일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가자. 이러더래요. 이제 그 돌비는 나는 너의 도움도 안 받고 순수 내 힘으로만 밖으로 나가고 싶다. 그러니까 너 힘으로만 나가라. 난 옆에서 지켜만 볼 거다. 난 응원만 하고 지켜만 볼 거니까 네 힘으로 나가라.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그날도 여짐없이 왔죠, 그 아이가. 근데 이미 돌비는 오늘은 무조건 자기 힘으로 밖으로 나가볼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어머니께서 깨우셔서 식사를 하는 동안 어머니께 부탁을 했대요. 오늘 양말도 신겨달라, 옷도 좀 이렇게 입혀달라. 그때가 겨울이었답니다. 그래서 위에 잠바도 입혀달라. 근데 어머님이 당연히 의아하시죠. 집에만 있는데 왜 이렇게 껴있냐. 그래서 어머니가 아침에 걱정을 해서 말리시거나 못하게 하실까봐 밤이나 혼자 있다가 조금씩 춥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그렇게 옷을 입고 그날도 어김없이 문 두드리는 소리에 나갔대요. 그 아이가 서 있었겠죠. 근데 그 아이가 부축을 해주고 손을 잡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문을 딱 여니까 옆으로 탁 비켜주더래요. 예. 나와봐라 이 말을 하면서. 그래서 옆에서 막 주먹을 불끈 쥐고 막 응원해주더래요. 그렇지 한 발자국 하면서 막 응원을 정말 열심히 해주더래요. 옆에서. 그렇게 혼자 난생 처음으로 누구의 부축과 누구의 힘이 빌리지 않고 처음으로 밖으로 나왔대요. 자기가. 근데 그게 너무 뿌듯하더래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햇빛이 이렇게 겨울이지만도 너무 따사롭고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하염없이 울었대요. 예. 그 아이한테 고맙다고.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런 희망을 갖지도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막 울면서 점점 해가 거듭되는 거죠. 그날 그만큼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마당을 나가고 그 마당을 나가서 집 밖으로 아예 나가고 이러면서 며칠째 이렇게 단계를 밟으면서 점점점 나갔대요. 그렇게 점점점 나가면서 어느덧 동네도 한 바퀴, 마을을 이렇게 한 바퀴 돌기까지가 된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대요. 그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10분, 20분이면 끝날 걸 본인은 2시간, 3시간이 걸리더래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이 동네가 차도 다닐 수 있는 아스팔트나 시멘트 길이 있지만 비포장 도로가 이렇게 산 쪽으로 해서 가는 길이 있더래요. 그래서 단계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동네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지경까지 이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요령을 터득하면서 이제 동네를 탁 도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산으로 이어지는 비포장 도로 딱 차가 2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길이었대요. 그 비포장이. 그 비포장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딱 산 언덕 밑에 웬 남자애가 서 있는데 자기를 응원해준 그 아이보다 조금 더 커 보이더래요. 근데 그 아이를 딱 쳐다보면서 걷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 그 아이한테 손을 막 흔들더래요.
왔어 이러면서 안녕 하면서 막 손을 막 흔들더래요. 그래서 그냥 아는 친구인가 보다, 아는 아이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옆에 있던 애가 응 우리 오빠야 이러더래요. 자기의 친오빠래요 그 아이가. 그 오빠가 거기에 딱 서 있고 이제 점점 조금씩 그 아이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 남자아이도 만나서 너무 반갑다, 너무 보고 싶었다, 옆에 있는 아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이렇게 나온 게 난 너무 행복하다, 너무 대견스럽다면서 막 울먹거리고 웃으면서 막 그러더래요. 자기한테. 우리는 보통이라면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까 의구심이 들고 막 그럴 건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 여자아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정말 그냥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의심이 안 들고 와, 또 한 명의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고맙다인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말하려고 했던 말을 캐치를 하고 대꾸를 하는 거죠. 앞에 있는 그 남자아이도. 그렇게 그 아이 둘과 함께 또 마을을 마저 다 이렇게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은 일정을 끝났대요. 그리고 그렇게 집에 돌아오면 원래 처음에 만났던 여자아이, 그 아이가 오늘 정말 고생했다,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다, 오늘은 뭐 어땠니 이런 이야기 좀 하고 바로 그냥 쿨하게 헤어진대요. 그래서 그날은 또 남자아이 한 명 더 생겼잖아요. 그 오빠까지 같이 집을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한 몇 분 하고 그 아이들은 다시 돌아가고 이제 이 돌비는 집에서 누워가지고 이제 행복함에 막 상상을 하고 막 이렇게 지나갔대요. 근데 다음날 또 어김없이 그 아이가 찾아오죠. 오늘도 산책하러 가자고. 어제 만났던 그 오빠도 같이 온 거죠. 그래서 또 뭐 다를 거 없이 평상시와 똑같이 그렇게 또 다녔대요, 마을을. 어제 그 오빠를 발견했던 그곳, 그곳에 또 남자아이가 한 명 서 있더래요. 그 전날에 만났던 애보다 또 큰 애, 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가 딱 서 있더래요. 또 반갑게 막 인사하더래요, 자기들끼리. 저 아이도 너희 형제니? 라는 생각을 하니까 옆에 있던 여자아이가 응, 우리 첫째 오빠야,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너희 다 남매구나, 가족이구나. 그 순간 부럽더래요. 왜? 이 돌비는 혼자였으니까. 평생을 몸도 안 좋은데 혼자 지냈으니까 너무 부럽더래요, 그게 그 순간. 그래서 산책을 하고 이래서 기분이 원래 항상 좋았는데 조금은 우울해지더래요, 자기가.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다는 게 참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누군가가 자기를 반겨준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였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마음이 그렇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도 와서 똑같이 그 전 애들과 똑같이 자기를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반겨주고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고맙다, 너무 고맙다, 이런 천사 같은 아이가 있을 수가 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이들 이제 총 4명이죠. 자기를 포함한 4명이서 그 동네를 막 떠들면서 산책을 한 거죠. 그날도 그렇게 마무리되고 또 다음날 3명이 온 거예요. 이제 전날 만났던 애까지 총 3명이 와고 또 똑같이 하다가 또 똑같은 위치에 이번에는 여자아이가 서 있더래요. 고등학생. 누가 봐도 고등학생, 교복까지 입고 있더래. 근데 이 고등학생 여자는 조금 틀려요. 틀린 게 뭐냐, 이 앞에 만났던 여자애와 남자애 둘은 이때까지 다 자기들끼리 만났을 때 인사를 해맑게 하면서 막 그랬잖아요. 약간 들뜨고 활기가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애는 표정이 되게 우울하고 암울해 보이고 조금은 화가 난 표정으로 서 있더래요. 좀 약간 씩씩거리는 느낌. 그리고 애들이 그 고등학생 여자애를 봤을 때 인사를 섣불리 안 하더래요. 화난 언니 누나를 봤을 때 얼어있는 아이들의 모습이라 해야 되나? 자기가 혼날 것 같아서 이렇게 겁먹은, 그래서 자기 뒤에 숨더래. 돌비 뒤에 그 아이 3명이 다 쪼름이 숨더래. 네. 근데 그 고등학생 같은 여자아이가 돌비 앞으로 이렇게쩌벅쩌벅 걸어오더니 야 나와라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던 애들이 나온 거죠, 쪼롬이. 또 이렇게 막 울먹거리는 표정으로 나오더니 이제 그 고등학생 애가 쪼그려 앉아서 왜 말을 안 듣냐,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냐, 막 혼내키더래. 예. 말 좀 들어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냐, 아무리 보고 싶어도 참았어야지, 막 이런 말들을 하더래요. 그리고 다른 애들은 다 처음에 만나자마자 자기한테 말을 걸고 막 이랬는데 그 아이는 안 그러대요. 자기는 신경도 안 쓰더래. 그래서 몸에 뭔가 조금 아쉬움도 생기더래. 그래서 그냥 서서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는데 애들한테 훈계를 다 끝나고 나서 일어나서 자기 앞으로 오더니 그 전에 애들처럼 똑같이 눈물이 갑자기 글썽글썽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지 않았냐고 물어보더래. 그래서 이 돌비가 머리로 난 그런 거 없다, 힘들어도 행복하고 이 힘든 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서 너무 좋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앞에 있던 그 고등학생 여자가 입을 틀어막으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래. 오늘은 자기가 함께 가주겠다 하고 그 옆에 있는 아이들과 손을 잡고 같이 떠들면서 기분 좋게 산책을 하고 마무리를 했대요. 근데 마무리하기 전에 그 고등학생 여자애가 돌비 보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내일 마지막 산책이 될 거다. 그러니 내일 우리 이쁘게 하고 만나자. 이 말을 하고 그냥 호련히 가더래. 그래서 그래 뭐 내일 이쁘게 해달라고 해야지, 어머니께 이쁘게 해달라고 해야지, 이 생각에 그냥 들떠서 또 잠이 드는 거죠. 이제 일과를 마무리하고 또 어김없이 다음 날이 돼서 이제 이쁘게 차려입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다 온 거죠. 고등학생 여자애하고 막 다음 남자애 하고 마지막 막내 애까지 이렇게 해서 산책을 하는데 그 애들은 만났던 그 비포장 도로의 산 언덕 밑에 길 있죠.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정신을 잃었대요. 정신을 잃고 아무 기억이 없대요. 그 후로. 애들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막 이렇게 떠들면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걷다가 예. 문득 그때 아이들을 발견했던 장소, 이 비포장 그쪽 길로 갔는데 정신을 잃었대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떴는데 병원이더래요. 옆에 어머니하고 아버지께서 막 진짜 엄청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아버지는 그만해라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를 조금 말리는 상황이었고, 어머님은 아이고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한 놈도 이래 가쁘고 두 놈도 이래 가고 세 놈까지 갔는데 아이고 하면서 막 울더래요. 계속 그렇게 막 우는데 자기가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그 소리만 듣고 다시 그냥 잠이 든 거죠.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또 잠이 깼는데 옆에 어머니께서 자기 손을 막 주무리고 계셨대요. 내성마비 환자시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소리를 내신 거죠. 엄마라는 소리를 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들으시고 아이고 하니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껴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깼다고. 그 의사 선생님 오고 막 이래 왔는데 다행히도 크게 뭐 이상은 없고 몸에도 생채기 하나 없었대요. 몸에 의식만 조금 잃었던 거죠. 기절같이. 그래서 아무 이상 없고 뭐 검사를 했는데도 괜찮아서 병원에 며칠 더 있다가 퇴원을 하게 돼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해도 그 아이들이 찾아오질 않더래요. 더 이상.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고등학생 여자애가 그랬잖아요. 마지막 산책일 거라고. 그게 내가 꿈을 꾼 건가 그냥 이 생각을 했대요. 이제 자기가 병원에서 잠깐 떴을 때 엄마가 했던 말이 자꾸 머리에 꼽히더래요. 어머니가 했던 말이 한 놈도 가쁘고 두 놈도 가쁘고 세 놈도 가더만은, 이 말이 계속 꼽히더래요.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머니가 오신 거죠. 이제 집으로 상을 차려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제 그분이 어머니께 물어보셨대요. 예. 엄마, 내 사실은 병원에서 잠깐 깼을 때 봤다. 근데 엄마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냐?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말씀 안 해주시더래요. 네가 잘못 들었겠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옆에 있는 아버지 보고 내가 언제 뭐 당신한테 그런 말 했냐? 옆에 있는 아버지도 눈치를 살살 보시는 것처럼
아니다. 막 그런 말 한 적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안 해주시더래요. 예. 근데 이분이 엄청 단호하게 말을 하셨대요. 나 똑똑히 들었다. 내 몸이 이래서 내한테 거짓말하냐. 내가 장애인이라고 지금 내 무시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신 거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버님께서 말 없이 일어나셔서 안방으로 가시더래요. 주섬주섬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한참 있다가 아버지가 손에 이렇게 상자를 하나 들고 나오시더래요. 그 상자를 탁 열었는데 사진 앨범이죠. 그걸 본인 앞에 이렇게 펼쳐주시더래요. 너희 엄마가 했던 말은 얘네들을 보고 하는 말이다 하고 사진을 이렇게 탁 한 장 꺼내서 자기를 보여주는데 그게 처음에 봤던 어린애 한 명과 그 다음에 또 한 장 꺼내는데 두 번째로 봤던 남자애와 또 다음 장을 꺼내는데 얘가 둘째다 하면서 네 큰오빠다 하면서 조금 더 큰 남자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꺼냈는데 자기 큰언니라고 네 첫째 언니다 하면서 보여줬는데 딱 그 모습들이더래요. 자기한테 찾아왔던. 너무 눈물이 나더래 자기가. 그래서 너무 하염없이 우니까 이제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왜 그러냐 왜 우냐 놀란 건 알지만 울지 마라 괜찮다 울지 마라 막 이렇게 달래는데 말은 하고 싶잖아요. 자기가 이런 일을 겪었다 이런 일을 겪었다. 근데 그 일이 너무 길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말을 못하니까 그 답답함에 너무 화가 나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막 그냥 울기만 하시는 거죠. 몸이 불편해서 말을 못하니까. 근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막 풀었대요. 끝까지 풀었대요. 그 이야기를 다 끝나고 나니까 새벽이 되더라고요. 어머니께서도 사진을 끌어안고 막 우시고 가족들이 다 끌어안고 우는 거죠. 그렇게 한참을 울고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같이 산책을 가자고 약속을 잡고 다음날은 부모님께서 일은 안 나가시고 산책하러 나갔대요. 밖으로. 그 아이들을 만났던 비포장도로 거기를 탁 지나가는데 그 부모님께서 돌비야 여기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라. 엄마랑 아버지랑 여기 언니 오빠들한테 잠깐만 갔다 올게 이러더래요. 이때까지 그 아이들을 만났던 곳이 그 위에가 산소였던 거죠. 아이들. 그래서 만나러 갔다 올게 하고 갔다 오신 거죠. 그렇게 갔다 와서 그분이 겪었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 지금으로부터 딱 16년 전입니다. 딱 20살 때죠. 제가 그 청주에서 일을 겪고 조금 더 지내다가 어머니 몸 상태 때문에 제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요. 추석을 앞두고 제가 그 작은 이모 댁에 오시는 장군님 법당에 인사드리려고 가는 길에 거기 그 마을에 폐가가 하나가 있었어요. 폐가.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거기를 근데 지나야 작은 이모 집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너무 흐느끼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우는 소리가 너무 지쳐서 우는 소리 있잖아요. 대성통곡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힘든데 울음은 나오니까 이렇게 우는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이렇게 막 몸은 지쳐있는데 슬프고 눈물이 나니까 막 이렇게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폐가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조금 많이 그런 영적인 거에 물이 올라와 있던 상태다 보니까 듣자마자 짜증이 팍 오더라고요. 아 사람 아니네. 그냥 지나가야겠다 하는데 또 그 소리가 들리는데 이 몸이 자동으로 폐가로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제가 머리는 짜증이 너무 나고 짜증나게 엮기 싫은데 몸이 자동으로 그냥 글로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제가 폐가 그 대문으로 그 앞에 탁 섰는데 울음소리가 탁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갔어요. 그냥 솔직하게 제가 뭐라고 하면서 들어갔냐면 동네 시끄러워 죽겠네. 또 어떤 켜가지고 울고 있노라면서 들어갔는데 안 보였어요.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집 안까지 들어갔죠. 집 안까지 탁 들어갔는데 오른쪽 편에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폐가가 좀 오래된 폐가예요. 흉가가 아니고 폐가예요. 어릴 때부터 이제 좀 비행 청소년 애들이 거기서 막 좀 한숨도 쉬고 목도 축이고 오아시스 같은 곳이에요. 거기가 비행 청소년들의 오아시스. 예. 그래서 낙서가 굉장히 많아요. 죽어부터 시작해 나가 이런 엄청난 낙서들이 많은데 그 오른쪽 문은 항상 닫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잠겨 있거나 막 이래서 안 열렸던 걸로 생각하는데 거기가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했죠. 아, 이 꼬맹이 새끼들 또 와가지고 또 개짓거리 해놨는 갑네, 남의 집에. 그래서 아씨 여기 뭐 누가 집 나가네 있나 또 이러면서 이렇게 딱 얼굴을 빼꼼 내밀고 그 방 안을 봤는데 웬 아줌마 한 분이 거기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도 아니고 아줌마가 그러고 있으니까 저기요 여보세요 저기요 막 이랬죠. 그러니까 울으면 탁 그치고 좀 놀란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아니 저 이상한 사람 아닌데요, 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와봤는데 왜 그러고 있어요 이러면서 막 물어봤죠. 근데 대꾸도 안 하고 계속 그냥 쪼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처음엔 기괴했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쪼그려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좀 많이 꺾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니구나, 그냥 이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 그랬어요. 사람 아니네, 이 사람 아니네 이랬어요. 이렇게 뒤로 서서히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딱 쳐다보고 너무 슬픈 눈으로 고개를 까딱까딱거리더라고. 맞다고, 그래 사람 아니라고. 아 그러냐, 근데 왜 그렇게 슬프게 울고 있냐, 듣는 나는 짜증난다, 이거 좀 꺼져라, 그냥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슬픈 눈으로 말을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내성마비 환자인 거예요. 그렇게 친구가 된 거죠. 귀신한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와, 예. 그때 처음 만남이 그렇게 된 거고, 그 후로 제가 매일같이 찾아가서 그분과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랑 대화를 한 이유가 뭐냐,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분한테 그랬죠. 장애가 사고가 나서 그러게 되냐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원래 장애가 있었던 거냐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몸은 딱 그런 내성마비 환자의 모습인데 아무래도 영가다 보니까 말은 원래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대화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냥 일반 영가들과 똑같았어요. 그냥 그 이야기도 듣고 왜 여기서 그렇게 슬프게 있냐 하니, 그 이야기를 끝나고 나서 나는 우리 가족들한테 이렇게 힘을 받고 그 힘든 시기에 아무도 장애인들한테 대한 뭐 그런 관대함과 특혜나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다. 장애인들 대우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자기는 나중에라도 나이를 먹고 나서도 내가 몸이 불편하도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처럼 힘을 얻어서 다른 장애인분들도 힘을 얻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주고, 난 죽어서도 우리 언니 오빠들이 나한테 해준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여기 남았대요.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근데 막상 자신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몇몇 생기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건 다른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귀신이 무섭잖아. 영가가 무섭잖아.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거죠. 자기는 도와주고 싶었고 오히려 놀래키고 무섭게 해주고 이게 아니라 도와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게 해주고 싶은 존재가 되고 싶었던 건데 예. 그게 아닌 하나같이 자기를 느끼거나 자기를 보거나 했던 사람들은 너무 허겁지겁 도망가거나 두려움만 떨었던 거죠. 그게 너무 슬픈 거죠, 자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거기에 안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배가에. 그래서 거기서 슬프게 울고 있었던 건데 제가 하는데 자기가 이때까지 봤던 사람들과 또 달라요. 결이. 자기가 봤던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이상한 애가 왔어요. 자기 눈앞에. 그러니까 또 입이 터져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다음날 또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이렇게 저랑 시간을 이제 보냈죠. 그렇게 거진 제 기억으로는 한 2달 정도는 만났던 것 같아요. 그 친구. 그리고 참고로 친구긴 친구지만 저보다 나이가 그때 당시에 한 30살은 더 많은 아주머니셨어요. 그렇게 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마지막이 된 날이 제가 이제 그 아주머니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폐가를 딱 나왔는데 작은 이모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계시더라고요. 폐가 쪽으로. 그래서 이모가 뭐 하는데 뭐 어디 가는데 이러니까 이야기 다 했나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뭔 여기 이러면서 잡아댔죠. 모른 척 했죠. 왠지 이모가 편도할까봐 좀 안타까워가지고 뭔 이야기 내 그냥 여기 양아치들을 쫓아내고 있었는데 뭔 소리 하는데 이러면서 짓 하지 말고 집에 가라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왜 욕을 하고 하는데 이러니까 그만히 했으면 됐다. 이제 보내주라. 저분 더 힘들다. 그냥 가자. 그냥 곱게 보내드리라. 더 이상 미련 남게 하지 마라. 제발 좀 이러면서 막 진짜 정색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갖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모가 좀 데리고 있으면 안 되나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 가는 게 저분한테 훨씬 좋은 거다. 이모 믿어라. 저분은 가야 된다. 막 그러더라고요. 알겠다 하고 집으로 저는 이제 올라갔죠. 올라가다가 뒤를 쳐다봤는데 이모가 그 앞에서 절을 하더라고요. 폐가 앞에서. 이렇게 큰 절을 하더라고요. 일어나서 들어가는데 그 뒤에 저희 수호령 누나가 같이 따라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를. 그걸 딱 보는 순간 가야 된다 저분은. 그냥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냥 뒤에 수호령 누나를 보는 순간 저분은 가시면 더 행복하겠다. 마지막 인사 못한 게 아쉽네. 이 생각하고 저는 집으로 갔죠. 그렇게 끝났어요. 그분과도 이제 이렇게 모든 게 끝났고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돌비님께서 저한테 오래간만에 연락하셨었죠. 언제 참여가 가능하냐. 근데 그때 제가 작은 이모 댁에 일이 있어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항상 좀 일이 있으셨죠? 예. 네. 그 작은 이모 집에 일을 좀 도와드린다면서 이제 갔죠. 근데 이제 그 간 이유가 이 아주머니 일이 조금 있어요. 이 아주머니 기일이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에요. 이제 그분을 그렇게 작은 이모가 올려 보내시기 전에 생일을 물어봤대요. 그 아주머니한테. 생일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5월 8일이었대요. 근데 자기가 언제 죽었는지는 모른대요. 그래서 작은 이모가 알겠다. 그러면 아주머니를 위해서 5월 8일마다 제사 지내드릴 테니까 그때만 와서 식사하셔라. 이러고 보내셨대요. 그래서 제가 작은 이모랑 사이가 틀어지기 전까지는 저는 작은 이모 집에 5월 8일날 맨날 가서 같이 제사 지내드렸거든요. 근데 사이가 틀어지고 나서 최근에 다시 사이가 회복이 됐잖아요, 제가. 이모가 연락이 온 거죠. 8일날 기억하고 있냐? 5월 8일날 기억하고 있냐? 사실 기억난다. 나도 집에서 작게나마 제사 지내고 있었다. 이러니까. 이번에는 그래서 작은 이모 집으로 오라 해서 간 거죠. 그래 제사를 끝나고 나서 이모가 몸을 막 꺾더라고요. 그때가 밤 11시인가 그때쯤이었어요. 몸을 막 꺾어요, 막. 근데 내성마비 환자 같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이모는 이제 신이 떠났고 뭐 이런 건 아닌데 아직도 그 무속인이었던 그게 남아있는가. 빙이나 뭐 영맨 체질은 아직 남아있나 보더라고요. 막 꺾는데 갑자기 딱 돌아오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오시긴 오셨네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모 이제 모시는 신 없다 안 했나 이러니까 그래도 그 피에 그게 어디 가나 이러면서 한 번씩 이래 오더라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맞나 이러면서 하는데 밖에 저희 작은 이모가 그 진짜 오리지널 삽살개 그 경산에 있는 삽살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몇 마리 남지도 않은 진짜 칩 다 박혀있는 오리지널 삽살개를 한 마리 키워요.
엄청 커요. 크기도 예. 그 옛날에 그 1박 2일에서 나온 상근이 그 크기만한 섭살개예요, 진짜. 그게 원래 귀신을 잡는 개거든요. 근데 걔가 엄청 짖더라고, 심하게. 엄청 짖더니 갑자기 막 기분 좋아서 반갑다는 듯이 막 끼응끼응거리는 소리가 있어요, 걔들을. 네네. 그 소리가 딱 들리길래 이모가 갑자기 야, 나가봐라 이러더라고, 저보고. 왜? 이러니까 아줌마 왔다, 나가봐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뭔 소리고, 그 아줌마 오셔도 나 못 본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뭐 안 보이더라 나도 막 이랬죠. 아, 일단 가봐라, 그래 가봐라 이러니까 갔죠, 밖으로. 나갔는데 곱게 한복 차림에 아주머니가, 그 돌비가 삽살개 머리를 막 쓰다듬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고 가셨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야, 진짜 기묘하네, 이거. 이건 겪을 상상도 안 했는데 5월 8일 날 겪었고요. 진짜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죽은 자를 본 거죠. 진짜 오랜만에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본 거고, 네, 이렇게 딱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야,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강장님께서 시들무에 와주셨지만 역시 죽지 않았습니다, 강장님. 에이, 다 죽었죠. 아니에요. 이게 엄청나게 막 무섭고 자극적이고 아니라 진짜 하나의 스토리가, 저희도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서 또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있고, 정말 강장님의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많이 느껴졌어요. 예전부터 옛날에 아시잖아요. 많은 분들을 울렸던 사연도 있었고. 아, 맞죠. 예, 좀 긴 이야기를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네, 긴 이야기는 아니어도 언제나 또 강장님의 이 소중한 목소리, 그리고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좋은 소식 하나는, 네. 작은 이모가 이제 좀 돌비님 팬이 돼가지고, 어이구, 예. 저희 작은 이모 애동 시절부터 무속인의 길을 겪었던 이야기를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길이십니다. 아유, 또 예. 좋게 봐주셔서 또 감사하다고 이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또 드리고 싶네요. 아, 예, 제가 입밥 많이 깔았습니다, 작은 이모한테. 예, 역시 또 남자의 한숨이지 않습니까, 강장님?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늦은 밤 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이제 구독하시고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는 강장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강장님은 정말 오래전부터 참여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일단 돌벤져스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돌비 강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쭉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주행 해보시면, 아, 이런 분이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들으신 이야기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